그럼 오늘 수업 마치면서 실무적으로 한 가지 좀 재밌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 특허 관심이 많으시죠? 예. 이 비행 특허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때,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행 특허권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 비행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겠죠. 이 서비스 제공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허권자가 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특허 침해 소송을요. 그럼 이 소송에서는요,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당연히 뭐 소장을 제출해야겠지만, 이자의 서비스를 문서로서 특정해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별지 목록 제품 또는 별지 목록의 서비스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서비스의 시나리오들 중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용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 앱을 이용한 서비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서비스, 보여지는 구성이 되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렇게 자신의 서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알고리즘 절차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별지 목록을 저와 같은 외부에서 보여지지 않는 구성, 그리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구성을 모두 포함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아주 정직하게 특정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권리범위학의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특정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이 상대방은, 침해자는 첫 번째로 어떤 항변을 하느냐, 나는 이 별지 목록의 서비스를, 또는 권리범위학의 심판에서는 확인 대상 발명의 설명서의 발명을 나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항변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입증 책임, 즉 이자가 상대방이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원고, 특허권자에게 있죠. 특허권자가 이런 부분들, 즉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자기네들이 서버 내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특허권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서버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이 알고리즘을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 입증이 상당히 애를 먹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허법상에서 구체적인 실시의 태양을 이 침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그와 같은 제출 의무, 사용 태양의 제출 의무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규정은 해당 서비스의 그 내부적인 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해도 무방한 것으로 그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서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소송에서 그와 같은 제출 의무 규정에 의해서 이 침해자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상세한 내부적 알고리즘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증에 실패하겠죠, 특허권자가. 그러면은 이 소송은 별지 목록 제품의 실시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요건에 위배가 되어서 그냥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행 특허에서 제일 주의할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별지 목록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가급적 외부에서 보여지는 구성들을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은 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경험이 많이 없는 대리인들이 이 별지 목록 제품을 특정함에 있어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특허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뛰어난 특허라 하더라도 결국 입증 실패의 문제로 패소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소송에서 이 별지 목록에서의 발명을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거의 소송 성패의 90% 이상을 좌지우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BM 특허에서는 특히나 별지 목록의 서비스를 발명을 특정할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BM 발명 말고 다른 일반 발명들에 있어서, 일반 특허들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론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좀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따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비행 특허의 한 장에서만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허권자는 그러면 특허를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의 청구항의 구성을 예를 들어서 뭐 A 단계, B 단계, C 단계 이렇게 특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이와 같이 외부에서 보여지는 구성들을 중심으로 청구항을 작성해서 특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와 같이 특정되어진 구성을 대비시켜서 침해 인정을 성립을 바로 인정받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뭐 잠깐 얘기가 샜는데 비행특허 명시성 작성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전략도 뭐 하나의 팁이죠. 이거는 뭐 비행특허의 명시 작성 전략 워낙에 뭐 내용이 많지만 그 하나의 팁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행특허권자가 소송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별일 합격해서 실무하실 때 청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